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및 부속 병원들이 위치해 있고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대덕연구단지와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는 천안캠퍼스를 생명과학기술 분야로 특성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단국대학교의 메디컬 인프라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접근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정리한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24학년도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8명, 정시 모집에서 정시 가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으로 22명을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 30명을 정원 내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나 정시 모집에서나 하나의 전형만 심플하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올해부터 기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분리되며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 전형이 비중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약학과가 소재한 천안 캠퍼스의 경우 원래도 면접을 보던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문예창작과에서만 그대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약학과의 전형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기준 최고 내신 1.66, 평균 내신 2.03, 최저 내신 3.67, 50% 내신컷 1.76, 70% 내신컷 1.93의 입결을 기록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최초 합격자의 입결은 공개하고 있지 않아 내신이 더 높은 최초 합격자들이 이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최종 합격자의 최고 내신 성적이 1.66인 것을 보면 내신컷이 엄청 치열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약학과의 최고 내신이나 평균 내신 등 전반적인 입결이 간호학과보다 낮아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는 간호학과의 경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약학과는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영향입니다. 다만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합 5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으로 약학과보다 1등급 상향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예과, 치의예과에서보다 입결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최종 합격자의 최저 내신이 3.67임을 공개했다는 것은 꽤 파격적인데 이는 첫 번째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 측에서 정량적인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정시 모집으로 뽑는 방향성을 택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과와 면접을 중심으로 평가했을 가능성,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내신 성적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가능성, 세 번째로 의학계열 모집 단위는 어느 정도 최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이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 학부 모집이 처음 실시된 2022학년도에는 약학대학 지원군에 대한 인식이 잘 잡히지 않아서 약학뿐 아니라 생명과학, 화학 관련 비교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두루 지원해 경쟁률은 높았지만 정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적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23학년도에 공개될 약학과의 입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2022학년도 주요 33개 종합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콘텐츠의 자료를 보시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이고 특목고등학교 학생은 극히 드문데 그 극히 드물었던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약학과의 최저 내신 합격생을 비롯해 메디컬 모집 단위에 분포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합6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슷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약학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의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은 2011년 설립된 약학대학입니다. 당시 충남 지역이 TO를 두고 여러 대학이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경쟁했고 결국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및 지난 시간 분석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충남 지역이 약학대학을 유치하며 각 캠퍼스에 25명씩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대학이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이나 정원이 30명인 미니 약학대학입니다. 이전에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약학대학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결국 지역에 배정된 약학대학 TO를 두 학교에 고루 나눠주었던 것과 상황이 비슷하죠. 이렇게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가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어필하며 강조했던 것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는 이미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등이 보건의료 관련 단과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이라는 의학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 약학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약학대학답게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 약사로서의 진로를 설정하는 것 또한 단국대학교에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단국대학교 병원은
병원은 2023년 1월 보건복지부 주관 충남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의 암 질환을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니 항암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단국대학교 병원이 이러한 특성을 살리셔도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여러 부작용을 겪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큰 안타까움을 느꼈고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는 환자들에게 약물에 대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에서 최대한 부작용이 덜 생길 만한 항암제 및 부작용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처 약물을 균형 있게 처방하여 약사로서 그들이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항암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병행하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이 보건의료 올인원 캠퍼스라는 조건을 잘 활용하는 사례가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글로벌 연구단입니다. 단국대학교는 대학원 나노바이오 의과학과를 신설해 재생의과학 분야와 관련한 학문간 융합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4단계 BK21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 글로벌 연구단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박사 전공을 말씀드리면 재료공학부 의학, 유기금속화학, 생화학 약물학, 조직공학 등 상당히 다양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과 관련된 가치를 창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학 전공자로서는 신체 신경 재생에 관련한 인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돕는 약물이 효능과 기전은 어떠한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죠. 꼭 나노바이오 재생의과학이 아니라 크게 나노기술이라고 생각해도 최근 나노입자를 활용한 약물 전달 기술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 분야와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소재는 상당히 많고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융합 연구가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셨을 시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다고 면접에서 이야기하신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는 제약공학과도 존재하고 있는데 제약공학과는 약학과와는 엄연히 다른 모집단위입니다. 우선 약학과는 6년제 교육과정에 약사 면허를 얻을 수 있지만 제약공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에 약사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죠. 약학을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에서의 기초의학과 비슷한 위치로 생명과학의 영역 그리고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약학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생명약학이 있고 두 번째로 약품 산업 전반에 관련된 분야로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창약, 기존 화학약품부터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까지 광범위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약, 생산된 의약품을 유통을 통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는 단계인 용약을 연구하는 산업약학이 있으며 세 번째로 기존의 약물 중심 학문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약사가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약물 모니터링 등 환자 치료에 보다 실용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연구하는 임상약학이 있습니다. 그중 제약공학과에서는 산업약학에서의 제약, 넓게 본다면 산업약학의 다른 분야도 두루 배운다고 할 수 있고 즉 약학과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이 제약학과의 교육과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과의 몇 교수님께서 제약공학과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단국대학교 측에서는 생명과학 분야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제약공학과 역시 어느 정도 단국대학교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과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약학과와 어느 정도 입결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하고 약학과에 비해서는 한정적인 내용을 배우니 모집 단위명의 유사성으로 인해 잘 모르고 지원카드를 작성하는 수험생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또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약학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